안녕하세요. 된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GS 리테일이고요. GS 리테일에 관련된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GS 리테일에 대한 사업 부문을 살펴보게 된다면 이 사업 부문에 편의점, 슈퍼마켓, 홈쇼핑 개발 사업, 디지털 사업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매출 비중을 봤을 때 편의점에서 70%가 나오게 되면서 대부분의 매출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GS 리테일에 대한 실적의 키는 편의점이 잡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GS 리테일에 대한 매출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22년도인 직전 사업년도와 23년도인 당해 사업년도를 비교해 봤을 때 매출액은 5.3%가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2.4%가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GS 리테일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상승할 수 있었을까를 보게 된다면 일단 GS 더 프레시 같은 경우는 지난해 매출이 1조 4,476억을 기록하게 되면서 전년 대비 9.5%가 성장을 했고 영업이익은 276억 원이 늘어나게 되면서 27.6%가 상승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편의점 부분인 GS25 같은 경우는 매출이 8조 2천억 원 정도가 나오게 되면서 전년 대비 6% 정도 성장을 했고 또 GS25 같은 이제 편의점에서 일단 4분기에 대한 매출 실적을 보게 된다면 2조 662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 영업이익은 529억으로 9.7%가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런 편의점 부분이 매출액이 증가할 수 있었던 부분은 GS 리테일에 대한 운영점 수에 대한 증가와 차별화된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했기 때문이죠. 결국 이런 차별화된 상품 중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GS페이나 와인25 플러스 우리 동네 GS가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우리 동네 GS 같은 경우는 이제 상품을 앱에서 예약을 해가지고 오프라인에 직접 찾아갈 수 있는 시스템인 거죠. 이런 우리 동네 GS 앱 같은 경우는 작년 1월 달에 27만 명 수준에서 12월 달에는 55만 명까지도 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합쳤을 때 우리 동네 앱을 이용한 고객 수는 약 258만 명을 기록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런 노력들로 인해서 GS 리테일의 GS25가 꾸준하게 매출을 올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편의점 부분에서 꾸준하게 매출을 올리고 있는 건 CU도 있죠. 그래서 이 둘을 간단하게만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U와 GS25에 대한 실적을 비교하게 된다면 일단 매출 부분에서는 CU가 8조 1,948원이고 GS25가 8조 2,457원 억이다 보니까는 이 매출 부분에서는 GS25가 살짝 우세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CU가 2,532억 원으로 조금 더 우세하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점포수를 봤었을 때 CU가 현재 17,762개로 GS25보다 약 300개 정도 많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CU와 GS25가 꾸준하게 점포수가 증가를 하고 있고 매출 부분도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 GS25 같은 경우는 어떤 앞서 말했던 이제 앱을 활용한 시너지 효과로 인해서 이제 매출이 증가를 했었고 CU 같은 경우는 자사 PB 상품을 강화를 통해서 실적이 점점 개선이 되고 있는 중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편의점 업계 같은 경우는 현재 소형 가구가 늘어나고 있고 또 고객의 연령대가 10대에서 20대에서 40대 이상에 대한 장년층까지 확대가 되면서 또 그에 관한 1인 가구와 2인 가구에 대한 수가 증감에 따라서 이에 맞는 신선식품 비중을 늘리게 되면서 많은 고객을 유치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노력들로 인해서 편의점 업계가 호황을 누리고 있다라고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도 이런 흐름으로 일어나게 된다면 CU나 GS25 같은 편의점에 대한 점포수도 작년만큼이나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각 편의점에 대한 올해 매출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니까 GS 리테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S 리테일에 대한 주가를 살펴보게 된다면 일단 주봉상에서 봤을 때 저점인 19,600원 부근에서 반등이 오고 반등이 왔지만 25,000원 부근이자 저항선 부근을 뛰어넘지 못하고 다시 눌림이 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봉상에서 어떤 상승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게 된다면 현재 지금 얘가 상승을 하고 다시 상승을 했었을 때는 이런 25,000원 부근은 하락하고 있는 60평선과 매물대 부근이기 때문에 다시 눌릴 수가 있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이런 큰 상승 말고 주봉상 하나, 두 개의 바닥, 세 개의 바닥을 만들어주면서 어느 정도 이제 상방에 대한 힘을 조금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바닥을 만들게 되면서 이런 25,000원 부근들을 돌파하게 된다면 다시 27,500원 부근까지는 시도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27,500원 부근까지 상승한다라고 했을 때도 이 부근은 중간중간에 많은 매물대가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눌림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봉상은 이제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죠. 이런 흐름을 보게 되려면. 그래서 일봉에서 조금 더 단기적으로 살펴보게 된다면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이평선들이 지속적으로 이 부근에서 모였기 때문에 이런 박스권을 형성하다가 다시 이 부근에서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었겠지만은 현재 이 박스권 하단을 돌파를 하고 다시 반등이 왔지만 이 박스권 하단을 넘지 못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평선을 봤을 때도 다시 모여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새로운 간이 박스권이 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 23,000원과 21,500원 부근에서 좀 횡보를 할 수도 있다라고는 시나리오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얘가 여기서 상승해 가지고 이런 25,000원까지 갈 그림을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당장은 23,000원 부근을 먼저 돌파를 하고 잘 안착하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반등 시나리오를 생각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하락 시나리오는 이런 박스권 하단 부근을 이탈했을 때 그리고 최종적으로 21,0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하방에 대한 리스크는 조금 이제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보니까 GS 리테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형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